일리아스 마지막 24권 시작하겠습니다. 장례 경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흩어져 잠이 들었으나 아킬레우스는 몸을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새벽에 막사를 나와 바닷가 해안을 정처 없이 걸어다녔죠. 아킬레우스는 헥토르를 생각해내고 그를 전차 뒤에 묶어 벗의 무덤까지 3번이나 끌고 다닌 뒤에야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아폴론이 헥토르를 가여워해 그의 육신이 찢어지지 않게 지켜주었죠. 올림포스의 다른 신들도 헥토르를 가엾게 여겨 헤르메스에게 시신을 훔쳐내라고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포세이돈과 과거 파리스가 아프로디테를 선택한 일로 자신들을 모욕한 것을 아직 잊지 못한 헤라와 아테나는 트로이에 대한 노여움을 풀지 않았죠. 아킬레우스의 행위가 12일이나 계속 이어지자 아폴론이 너무한 처사이고 분노할 일이라며 여러 신들에게 성토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자신이 몸소 테티스를 키우고 보살펴 주었고 그녀를 위해 인간들 중 고르고 고른 펠레우스와 결혼식이었다며 결혼식에 모든 신들이 빠짐없이 와 축하해 주었으며 그때 아폴론도 수금을 연주해 주지 않았느냐며 헥토르는 여인의 젖을 먹고 자란 한낱 인간일 뿐이라며 여전히 테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를 편들었습니다. 그러자 제우스가 평소 헥토르는 신들을 위해 선물들을 바쳐왔었고 트로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보다 신들에게 사랑받던 사람이었다며 그가 장례를 치르지도 못한 채 육신을 모욕당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그렇다고 아킬레우스의 눈을 피해 헥토르를 훔쳐내는 것도 안 될 일이니 테티스에게 일러 아킬레우스에게 시신을 내어주라고 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우스의 지시를 받은 이리스가 바닷속 동굴에 있는 테티스를 찾아가 올림포스로 데려왔습니다. 테티스는 검은 옷과 검은 면사포를 하고 올림포스로 왔고 헤라는 아들의 일로 슬퍼하는 그녀에게 황금잔을 권하며 위로해 주었죠. 제우스는 헥토르의 시신과 아킬레우스를 두고 신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고 일부 신들은 헤르메스에게 헥토르의 시신을 훔쳐내어 트로이에 돌려주라고 할 정도라며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시신을 계속 모욕하며 돌려주지 않는 일로 여러 신들, 특히 제우스 자신이 분노하고 있으니 아들에게 전에 몸값을 충분히 받고 시신을 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테티스는 거역하지 않았고 바로 아들의 막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아직까지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음식과 잠을 마다하고 탄식하고 있는 아킬레우스를 고운 손으로 어루만지며 그에게 제우스의 말을 전하며 신들, 특히 제우스가 분노하고 있으니 몸값을 받고 그만 시신을 놓아주자고 하였습니다. 아킬레우스도 거역하지 않고 몸값을 가져오는 이에게 시신을 주겠다고 하였죠. 제우스는 또 프리아모스의 집으로 이리스를 보냈습니다. 이리스가 프리아모스의 집에 이르러 맞닥뜨린 것은 통곡이었습니다. 프리아모스는 분뇨 위를 뒹굴며 자신의 몸을 괴롭혔고 자녀들은 노인을 둘러싸고 눈물을 적시며 울고 있었죠. 이리스가 프리아모스의 곁에서 말을 건네었습니다. 제우스가 멀리 있지만 당신을 가여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며 아킬레우스의 마음을 달랠 선물들을 싣고 가서 아들을 돌려받아라고 하였습니다. 단 혼자서 가되 노새가 끄는 마차를 몰 만한 나이 많은 수행인 한 명만 대동하라 하였습니다. 헤르메스가 길잡이가 되어 아킬레우스의 막사 안으로 이끌어줄 것이고 아킬레우스도 분별이 없고 무도한 자가 아니니 청원하러 온 사람을 해치지 않을 거라 하였죠. 프리아모스가 아들들에게 노새와 진마차를 준비하도록 시키며 헤카베에게 이리스가 전해준 것을 말하자 헤카베는 비명을 지르며 그 무도한 놈은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저지를 거라며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리아모스는 예언가나 사제가 말한 것이라면 거짓으로 여겼겠지만 자신이 직접 신의 음성을 듣고 보았다며 아들을 직접 부둥켜 안고 통곡이라고 한번 해볼 수 있다면 그곳에서 죽는다 해도 갈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괴짝들을 열어 아름다운 옷 12벌과 홀겹의 외투 12벌 그리고 같은 수의 깔개와 겉옷 위돛을 꺼내었고 황금 10탈란톤과 세발솥 2 가마솥 4 그리고 트라케에서 선물로 받았던 아름다운 술잔도 아끼지 않고 꺼내었습니다. 파리스, 헬레노스, 데이포보스 등의 살아남은 9명의 아들들을 불러 꾸짖고 재촉해가며 이것들을 마차에 실고 노새에 메었죠. 헤카베는 포도주가 담긴 황금잔을 가져와 제우스에게 드리며 기도하라고 하였고 신이 징조를 보내주시는지 보자고 하였습니다. 아직 그를 말려볼 생각이었던 것이죠. 프리아모스가 그녀의 말에 따라 기도하자 제우스가 보낸 독수리가 도성 위를 지나 오른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가족들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프리아모스는 이다이오스가 모는 마차에 올라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가족들은 따라 나오며 마치 그가 죽으러 가는 것처럼 소리내며 울었죠. 한편 제우스의 명을 받은 헤르메스는 황금 샌달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서 트로이로 왔습니다. 일로스의 무덤 곁을 지난 프리아모스는
노새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마차를 강가에 세웠습니다. 어둠이 대기에 내리고 있었죠. 이다이오스가 한 사내를 발견했는데 그가 다가오자 프리아모스는 놀람과 두려움에 털이 곤두설 지경이었습니다. 그 사내는 이제 갓 수염이 난 젊은이로 자신이 미르미도닌이고 아킬레우스의 병사라고 소개하였고, 프리아모스가 자신의 아버지와 닮았다며 그의 손을 쥐고 친근한 말을 건네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나쁜 짓도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다른 자들을 쫓아내드리겠다 하였죠. 또 아들의 시신이 훼손되었을까 걱정하는 프리아모스에게 신들의 배려로 시신은 상한 곳 하나 없이 괜찮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프리아모스는 그에게 아름다운 술잔을 하나 건네며 아킬레우스의 막사로 호송해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젊은이는 아킬레우스 몰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며 거절하였지만 정중히 모셔드리겠다며 마차에 올라 고삐를 쥐었습니다. 마차가 방벽의 탑과 호에 이르자 그는 경계병들에게 잠을 쏟아부었고 빗장을 열어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들은 마침내 아킬레우스의 막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의 막사는 둘레로 말뚝을 박아가며 커다란 뜰을 만들어 두었고 전나무 가로대가 빗장으로 달린 문도 있었습니다. 이 빗장을 여닫는데 세 사람이 달라붙어야 했지만 아킬레우스는 혼자서도 가능하였죠. 젊은 병사는 손쉽게 빗장을 열고 노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밝혔죠. 프리아모스에게 이제는 혼자 들어가 아킬레우스의 무릎을 붙잡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 자식의 이름을 걸고 빌어보라고 하였습니다. 노인이 안으로 들어가니 아킬레우스는 다른 이와 떨어져 앉아 있었고 아우토메돈과 알키모스만이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프리아모스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안으로 들어가 아킬레우스의 무릎을 붙잡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의 손에 입 맞추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프리아모스를 보고 깜짝 놀랐고 다른 이들도 놀라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마 트로이에서 누군가 올 것이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프리아모스가 직접 혼자서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겠죠. 프리아모스가 그를 향해 빌며 말하였습니다.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여,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하시오. 나와 동년배이며 슬픈 노령의 문턱에 서 있는 그대의 아버지를. 혹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그분을 괴롭히더라도 그분을 파멸과 재앙에서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오. 그래도 그분은 그대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날이면 날마다 사랑하는 아들이 트로이아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을 것이오. 하나 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오. 드넓은 트로이아에서 나는 가장 훌륭한 아들들을 낳았건만 그중 한 명도 안 남았으니 말이오. 아카이오 이족 아들들이 왔을 때 내게는 아들이 50명이나 있었소. 그중 19명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나머지는 소실들이 나를 위해 집안에서 낳아주었소. 한데 사나운 아레스가 그들 대부분의 무릎을 풀어버렸소. 그리고 혼자 남아서 도성과 백성들을 지키던 헥토르도 조국을 위해 싸우다 얼마 전 그대 손에 죽었소. 그래서 나는 그 애 때문에 그대에게서 그 애를 돌려받고자 헤아릴 수 없는 몸값을 가지고 지금 아카이오 이족 함선들을 찾아온 것이오. 아킬레우스여, 신을 두려워하고 그대 아버지를 생각해 나를 동정하시오. 나는 그분보다 동정받아 마땅하오. 나는 세상 어떤 사람도 차마 못할 짓을 하고 있지 않소. 내 자식들을 죽인 사람의 얼굴에 손을 내밀고 있으니 말이오. 아킬레우스는 노인의 손을 쥐고 조심스럽게 한쪽으로 밀어내었습니다. 노인은 아킬레우스의 발 아래에서 헥토르를 위해 흐느껴 울었고 아킬레우스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파트로클로스를 위해 울었습니다. 집안은 이 둘의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충분히 운 아킬레우스가 손을 내밀어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떻게 혼자 아들을 죽인 사람의 눈앞에 올 각오를 했는지 아들에 대한 사랑과 용기에 감탄하며 의자에 앉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아킬레우스는 노인의 적이 아니라 자식을 잃는 모진 일을 겪은 손님으로 대하며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신들은 인간들이 괴로워하면서도 살아내도록 운명의 실을 자아 정해놓았다며 제우스의 집에는 좋은 선물과 나쁜 선물이 담긴 항아리가 각각 있어 간혹 어떤 이에게는 이 둘을 섞어주시는데 그러면 좋은 일을 만나다가도 모진 일을 겪기도 한다며 아버지 펠레우스도 날 때부터 좋은 선물을 받아 왕이 되고 여신을 아내로 맞이하였지만 나쁜 선물도 받아 외아들은 요절할 운명이고 늙어가는 그를 돌봐드리지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프리아모스도 예전에는 재산과 아들들로 남들을 능가해 행복하였지만 지금은 전투와 살육의 재앙을 맞이하였다며 이 모두는 신들이 준 것이니 끝없이 애통해 하지 말고 꾹 참고 견뎌라 하였습니다. 프리아모스를 위로하는 말이지만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과 같네요. 그의 위로의 말에 방심하였는지 프리아모스는 가능한 빨리 몸값을 받고 헥토르를 내어달라고 청하였고
아킬레우스가 몸값으로 받은 것들로 즐기다가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킬레우스는 노인을 노려보며 화를 돋우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제우스의 명을 들어 헥토르를 내어주기로 마음먹었고 노인이 삼엄한 경계를 피해 혼자 이곳까지 왔고 무거운 빗장도 열은 것을 보아 신이 도와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지만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명령을 어기고 가만두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였죠. 아킬레우스는 아우토메돈과 알키모스를 데리고 나가 노인이 가져온 물건들을 드러내렸습니다. 헥토르의 시신을 감쌀 겉옷 2벌과 위독한 벌은 남겨두었죠. 그리고 하녀들을 시켜 헥토르의 시신을 씻기고 기름을 발라주도록 하였습니다. 프리아모스가 자식을 보고 격한 마음에 실수라도 한다면 자신도 흥분하여 무슨 일을 저지를까 두려워 노인이 이를 보지 못하도록 하였죠. 하녀들이 옷을 펼쳐 시신을 덮자 아킬레우스가 직접 그를 들어 상여에 올렸습니다. 그는 파트로클로스를 부르고 울며 욕되지 않을 만큼의 몸값이고 그대에게도 나누어 줄 터이니 헥토르를 내어준 것에 대해 원망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막사 안으로 들어가 노인에게 헥토르를 마차에 눕혀놓았으니 날이 밝으면 그를 데려가며 그때 직접 아들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6명의 아들과 6명의 딸들을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게 모두 잃은 니오베조차도 먹는 일을 잊지는 않았다면서 우리도 먹을 생각을 하자며 먹어두어야 나중에 아들을 위해 울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킬레우스는 곧장 수장 한 마리를 잡아 손질해 구워내었고 아우토메도는 빵을 담아 나누어 내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으며 서로를 보았는데 프리아모스는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의 모습에 감탄했고 아킬레우스 역시 노인의 고상한 용모와 언변에 감탄하였습니다. 프리아모스는 여지껏 잠들지도 먹지도 못했는데 이제야 빵과 포도주를 맛보았다며 이제 잠자리에 들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아킬레우스가 하녀들에게 잠자리를 준비하라고 하며 노인에게 헥토르의 장례에 며칠이나 걸릴지 물어보았습니다. 노인이 9일 동안 집에서 슬퍼하다가 열흘째 되는 날 장례를 치르고 열하루째에 무덤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자 아킬레우스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전쟁을 제지해주겠다며 노인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막사의 맨 안쪽에서 브리세이스와 누웠고 프리아모스는 앞쪽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헤르메스가 다시 나타나 비록 아킬레우스가 살려주었지만 아가멤논과 다른 그리스인들이 그대를 알아챈다면 가족들이 당신을 위해 몇 배의 몸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일깨웠습니다. 헤르메스가 마차를 몰아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갔죠. 크산토스 강이 여울에 이르자 헤르메스는 떠나갔고 곧 새벽이 대지 위에 퍼졌습니다. 프리아모스와 이다이오스는 울며 불며 도성을 향해 마차를 몰았습니다. 페르가모스에 올라가 기다리던 카산드라가 마차를 알아보고 온 도성에 들리게 외쳤고 사람들이 달려나갔습니다. 달려온 헤카베와 안드로마케가 헥토르에게 매달려 울었고 모인 사람들도 그들을 에워싸고 같이 울었죠. 사람들은 헥토르를 집 안으로 옮겨 침상에 눕혔습니다. 불려온 가수들이 애절한 노래를 부르며 망가를 선창하자 여인들이 거기에 맞춰 구슬피 울었습니다. 맨 먼저 안드로마케가 헥토르의 머리를 붙들고 애도하였습니다. 자신은 과부로 남겨졌고 수호자를 잃은 도시는 머지않아 파멸에 이를 것이며 자신은 함선에 실려 갈 것이라며 자식은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헥토르에게 가족을 잃어 원한을 품은 이가 많으니 그들에게 비참한 파멸을 맞게 될 것이라며 울었습니다. 다음에는 헤카베가 모든 자식들 중에서도 헥토르를 가장 사랑했노라며 애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헬레네가 애도의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트로이로 데려오기 전에 자신이 죽었어야 했다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꾸짖기라도 하면 헥토르는 좋은 말로 달래며 그러지 못하게 말려주었었다며 시아 주번이들 중에서 가장 상냥하고 친절한 분이셨는데 이제 자신을 그렇게 대해줄 이는 아무도 없다며 슬퍼하였습니다. 이후 프리아모스는 사람들에게 매복이나 기습은 없을 테니 안심하고 도성 밖에서 장작을 해오도록 시켰습니다. 열흘째 날에 헥토르를 높다란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질렀고 11번째 날 동이 트자 남은 불을 꺼고 그의 유골을 모아 황금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그런 다음 항아리를 구덩이에 넣고 봉분을 쌓았습니다. 일리아스 24권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로 시작한 일리아스는 헥토르의 장례로 끝이 났습니다. 아킬레우스와 프리아모스의 만남을 통해 가족에 대한 사랑의 위대함, 고통의 운명을 가진 인간에 대한 연민과 용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약 2800년 전의 호메로스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대단하네요.